네, 안녕하세요. 고정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지금 적발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이제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기본적으로는 경찰, 검찰, 법원 크게 세 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최초에 우리가 음주운전 적발되었을 때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중간에서 이제 단속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최초로 이제 내가 음주운전 감지게 되고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법에서 정한 0.03, 0.08을 초과하게 되면은 정지 또는 취소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자리에서 조사를 하진 않은 거잖아요. 거기서 불고 나서 이렇게 영수증처럼 생긴 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받고 귀가를 하게 되고 적발시로부터 통상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관할 경찰서에서 그 피고인에게 피의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기 어디 어디 경찰서인데요. 몇 월 며칠 날 오세요.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정식 조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꼭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최초에 그 적발을 할 당시에 그때 상황도 최초 정황 진술 보고서라고 해가지고 그때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가 있습니다. 예컨대 한 장짜리에 그때 당시에 뭐 우리의 혈색이 어떻다, 걸음걸이가 어땠다,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술을 마셨다, 술의 종류는 어떤 것이었다, 출발지, 도착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실 게 내가 경찰을 조사를 받기 전에 그때 내가 최초에 그때 도로 현장에서 내가 경찰관들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특히 뭐 술의 양이라든지 뭐 소주, 맥주 뭐 한 잔, 두 잔, 한 병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꼭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진술과 경찰 가서 말씀하신 진술이 좀 다르면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세 병을 했었는데 갑자기 경찰 가서는 뭐 한 병이다, 몇 잔이다 이러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불필요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최초에 그때 뭐라고 진술했는지를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기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고지서 같은 거,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느 정도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고지서 같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적발 후로부터 통상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경찰에서 전화가 온다. 그럼 내가 그 조사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된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은 경찰이 언제 오세요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 시간에 못 가요.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언제 무슨 요일 아니면 뭐 심지어 주말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직 서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일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그러면 수사관한테 미안한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 주말로 혹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자기 당직 서는 날 잡아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찰조사가 오게 되는데 그때 일정을 조정하시면 된다. 조정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있다 없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조사는 통상 한 번 합니다. 한 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한 번 하게 됩니다. 시간은 통상 한 시간 잘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조사를 마쳤다. 그럼 조사를 마친 때로부터 짧게는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한 2주일 정도 한 1, 2주일 정도 있다가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해서 이번에는 검찰로 보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 내가 음주운전을 한 게 맞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 검사가 경찰에서 받았던 조사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조사받은 그런 기록들이 그대로 가게 되거든요. 그 기록들을 보고 나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다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 쟁점, 이것이 음주운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좀 갈등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런 경우라면 검찰이 다시 검찰로 부르거나 아니면 사건을 다시 내려서 보완수사를 해서 경찰로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검찰에서 통상 한 며칠 또는 좀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는 검사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처분을 하게 되면은 이제 벌금으로 넘길 것인지 아니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것인지가 크게 달립니다. 단순 음주 처음이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않으면 검사가 약식명령이라 그래가지고 정식적으로 법원으로 넘어가는데 법원에다가 판사님 약식명령을 청구할게요. 약식명령이라면 약식으로 벌금을 내려주세요.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처분은 크게 약식명령으로 인해서 약식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긴 있고요. 요거는 1회 음주, 단순 음주 수치가 낮은 경우. 그 다음에 대부분 2회다 또는 1회인데 사고가 났다 또는 중한 사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검찰에서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사건을 검찰로부터 받은 법원이 이제 담당자 판문을 정하고 또 기록 같은 것들을 만들고 그래서 재판 날짜를 잡고 우리가 재판을 받게 되는 그 공소장이라는 걸 피고인한테 안내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죄로 어떤 법령으로 무슨 재판을 받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은 친절하게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운전을 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런 죄로 재판을 받습니다. 자, 우리 법원 언제 며칠 오세요. 이렇게 해서 공소장이라는 것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 기간은 통상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왜? 법원은 상당히 사건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판을 날짜를 잡으려면 최소한 한두 달 뒤에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법원에 이제 공소제기를 했을 때 법원에서 이제 약식 명령을 하든 벌금명을 하든 아니면 정식 재판을 진행하든 이런 서류가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또 실제 재판이 잡히기까지는 약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석 달, 넉 달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서. 그것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어떤 그런 순서, 재판이 좀 적체되어 있습니다, 많이. 그럼 이제 법원에서부터 이제 벌금이 날라왔다. 그럼 벌금이 날라왔다면 내가 그 벌금을 내면 되는 것이고, 근데 내가 벌금을 받았는데 너무 과하다.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그 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그 법원에, 검찰이 아닙니다. 약식명령을 내린 그 법원에 다시 일주일 안에 반드시 정식 재판 청구를 하시게 되면은 TV에서 본 재판을 다시 열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판사님, 나는 뭐 음주운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벌금이 너무 과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다투게 됩니다. 7일 지나면 못 다투기 때문에 반드시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식 재판으로 갔다.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런 판단이 없습니다. 이제 정식 재판 가서 정해진 날짜에 가서 거기서 판사님 내가 이제 운전한 걸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점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서 또 변소를 하고 그런 판사님이 이제 재판을 한 번 또는 두 번 하고 판결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또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법원으로 가서 재판 날짜 나오는데 두세 달 걸리고 또 재판을 하고 나서 또 선고 나오는데 한 달 걸리거든요. 운전을 한 이후에 상당히 최소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 있다가 판결이 선고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찰, 검찰, 법원 단계 흐름으로 가는 이것이 이제 절차가 되게 되어 있고요. 벌금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나마 좀 시간이 짧을 수 있긴 있습니다. 또 벌금 나오면 끝나고 재판을 따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그나마 좀 짧은 경우고 그렇지만은 벌금을 받았더라도 정식 재판 청구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정식 재판 간다거나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게 마음을 조금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 속에서 반드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점은 뭐냐? 내가 단순하게 벌금이든 어떤 판사의 판결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그냥 무조건 죄인이다. 라면은 그냥 특별하게 뭐 수동적으로 있는 절차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냥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말 하면 되는데 위험한 상황이다.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내가 공무원인데 벌금 지평에 나오면은 안 된다. 아니면 지평에 나오게 되면은 공무원 자격이 박탈되게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지평의 전과가 많다. 아니면 또 내가 음주운전 자체를 다투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다툴 만한 것들이 많잖아요.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이미 실형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내 신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신분의 박탈, 직장의 박탈, 아니면 또 실형 자체, 여러 가지 이런 신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 절차의 초기부터 뒤늦게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빠르면 빠를 수 좋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씩 들어가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좋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들은 조기에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셔 가지고 변호인을 도움을 받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